여러분, 돈 모으는 거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부동산은 이미 늦은 것 같고 주식은 마이너스. 그런데 인터넷에서 유대인 관련 글을 보면 반응이 극과 극이에요. 어떤 사람은 배울 점이 많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이 일하기 정말 힘들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요? 역사 속에 너 그 직업 하면 안 돼. 너 땅 사면 안 돼. 너 이 동네 살면 안 돼라는 말을 1000년 넘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월스트리트 핵심에 있습니다.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운영합니다. 구글, 페이스북 창업했습니다.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유대인은 똑똑해서 성공했다는 뻔한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대신 경제학 관점에서 왜 특정 집단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미국 억만장자의 40%, 50%가 유대인이다라는 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67%라고 주장하는 글도 있고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2009년 유대인 통신사 조사에 따르면 포브스 400대 부자 중 약 139명, 그러니까 약 35% 정도가 유대계로 추정됩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인용하는 수치도 상위 100명 중 약 3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유대인은 약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최상위 부유층에서는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통계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원래 돈을 밝혀서 유대인들끼리 서로 밀어줘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경제학에 경로 의존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선택을 제약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키보드 자판 배열 쿼티 아시죠? 사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배열은 아닙니다. 타자기 시절에 글자 막대가 엉키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비효율적으로 만든 건데 한번 표준이 되니까 바꿀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유대인의 경제적 특화도 이와 비슷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토지 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극도로 제한됐습니다. 기독교 길드에서도 배제됐어요. 장인이 되려면 길드에 가입해야 하는데 너는 안 돼라는 거죠. 그럼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기독교에서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 즉 고리대금을 종교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대출을 해줘야 합니다. 왕도 전쟁하려면 돈 빌려야 하고 상인도 물건 사입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유대인이 그 빈틈을 채웁니다. 이건 유대인이 돈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대학의 보티치니 교수와 텔아비브 대학의 엑스타인 교수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농부에서 상인으로라는 제목인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서기 1세기까지만 해도 유대인의 80에서 90%는 농부였습니다. 다른 민족과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7세기에서 9세기 사이 이슬람 제국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유대인들은 도시형 고숙련 직업으로 대거 이동합니다. 왜 유대인만 그랬을까요? 여기서 결정적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인적 자본, 특히 문해력입니다. 서기 64년경 대제사장 여호수아 벤 가물라가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아이에게 6살에서 7살부터 읽기 교육을 의무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어요. 그런데 유대인 남성들은 토라를 읽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이건 종교적 의무였지 경제적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읽기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면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방금 배운 내용이 전에 배운 것과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하면 선생님이 기뻐하면서 간식을 주기도 한대요. 어릴 때부터 질문하고 논쟁하는 훈련을 받는 거죠. 이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도시화 시대에 엄청난 경제적 자산이 됩니다. 상인이 되려면 계약서를 읽어야 합니다. 환어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글을 모르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도시 경제에서 비교 우위를 갖게 된 겁니다. 농사에서는 문해력이 별 쓸모가 없지만 상업과 금융에서는 핵심 경쟁력이 되니까요. 결국 종교적 의무가 1000년 뒤에 경제적 자산으로 바뀐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흩어짐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시대 이후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언뜻 보면 불리한 조건 같죠.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비용,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비용 같은 것들이죠. 중세 시대에 독일 상인이 이탈리아 상인과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을 어떻게 믿죠? 돈 떼이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독일에 사는 유대인 상인과 이탈리아에 사는 유대인 상인은 같은 종교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같은 언어인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평판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경제학자 아브너 그라이프 교수는 카이로 게니자 문서를 분석해서 북아프리카 유대인 상인들이 어떻게 지중해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계약 불이행 시 공동체에서 영구 배제라는 비공식적 제재를 통해 신뢰 문제를 해결했어요. 국가 권력 없이도 거래를 강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유대인만의 비밀 기술이 아닙니다. 중세 이탈리아 상인들, 한자 동맹 상인들도 비슷한 메커니즘을 썼어요. 다만 유대인은 더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서 이점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현대로 넘어오겠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동유럽에서 대규모 유대인 이민이 미국으로 옵니다. 러시아 제국의 포그롬, 유대인 학살을 피해서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가진 건 뭐였을까요? 토지, 없습니다. 공장, 없습니다. 사회적 연줄, 미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문해력, 상업 경험, 그리고 도시 생활에 대한 적응력. 동유럽 유대인들은 고향에서 이미 농업보다 상업, 수공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건 앞서 설명한 중세 이후의 경로 의존성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침 20세기 미국 경제는 어떻게 변하고 있었죠? 1차 산업인 농업 중심에서 2차 산업인 제조업을 거쳐 3차 산업인 서비스, 금융, 전문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이민자들의 능력이 미국 경제의 발전 방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골드만삭스, 리먼 브라더스 같은 투자은행이 유대계 창업자에 의해 설립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금융업의 노하우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같은 IT 창업자들도 유대계입니다. 이건 유대인의 타고난 재능 때문이 아니라 교육을 강조하는 문화적 전통과 전문직 네트워크의 결과입니다. 사실 이런 패턴은 유대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특히 한국계, 중국계, 인도계 이민자들도 교육을 강조하는 문화 덕분에 전문직 비율이 높죠. 이민자 집단이 교육에 올인하면 한두 세대 만에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민족적 우월성이나 비밀 음모 때문이 아닙니다. 첫째, 경로 의존성. 중세의 토지 소유 금지와 길드 배제가 그들을 금융업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둘째, 인적 자본. 종교적 의무였던 문해 교육이 도시 경제에서 비교 우위가 됐습니다. 셋째, 네트워크 효과. 디아스포라가 오히려 국제거래의 신뢰 비용을 낮추는 자산이 됐습니다. 넷째, 타이밍. 이민 시점이 미국의 서비스 경제 성장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이 부자인 건 아닙니다. 생계를 꾸리기 힘든 유대인도 많아요. 오늘 이야기한 건 통계적 경향이지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환경적 제약에 대한 최적화된 적응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제약은 뭔가요? 돈이 없다, 학벌이 없다, 인맥이 없다. 그 제약 자체를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그 제약 속에서 어떤 비교 우위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천년 전 유대인 농부들은 땅을 살 수 없다는 제약을 휴대 가능한 자산, 즉 지식과 금융 능력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제약은 뭐고 그걸 어떤 자산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